1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물가 우려 완화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으나 특정 종목으로 쏠림이 심화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CPI 둔화에 이어 PPI가 하락했고 국채금리도 하락하는 등 양호한 매크로 변수들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2차전지 관련주 부진에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면서 1%대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2차전지는 에코프로머티의 블록딜과 트럼프 후보의 전기차 정책 취소 언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강세와 자동차주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는데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8만 원에 근접했고 현대차그룹주는 지배구조 관련 풍문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과 K푸드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졌고 새로운 저출산 대책 발표 기대감에 관련주가 상승하는 등 지수는 부진한 가운데 모멘텀이 존재하는 분야들의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물가지표와 FOMC라는 빅 이벤트에 따라 흐름이 연동된 가운데 코스닥이 상대적인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주간으로 코스피는 1.3% 상승했고 코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소비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5.6으로 지난 5월에 69.1을 하회했고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메스터와 굴수비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과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계감을 유지시켰습니다. 한편 어도비는 생성형 AI 기능을 접목한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14%대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최근 부진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조기 의회 선거를 발표한 프랑스 전국 불안에 프랑스 주요 지수가 2% 넘게 급락하는 등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준이 연내 1회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나흘 연속 하락했고 달러는 미국 소비 심리 약화에도 프랑스 전국 혼란 심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주 FOMC와 물가지표 그리고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등 주요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AI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지난주 코스피는 2750선을 탈환하면서 종가를 기준으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는 RBA와 BOE 그리고 중국의 LPR 금리 결정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 회복 신호가 국내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오늘 예정된 중국의 실물 지표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승고르 흐름이 나타났지만 기술주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에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결국에는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이전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료화 강세를 제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선거에서 결국 이변 없이 현실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폰데어 라이엔 연임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강경 우파와의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큰 문제는 사실 유럽의회 선거의 불똥이 프랑스로 튀었다라는 점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르펜 대표가 이끄는 RN 득표율이 32%였고요.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르네상스당의 득표율이 15%였어서 이제 르펜 대표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통해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리스크 때문에 채권 금리는 급등을 했는데요.
르펜 대표의 아래는 정부 지출의 추가적인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어서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더 많이 찍는 이런 수급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가 2017년도 초 이후로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3일 정도부터는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주변국의 금리 차이도 조금씩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기 총선은 6월 30일에 1차 투표를 하고 7월 7일에 결선 투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결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프랑스랑 주변 취약국들의 금리가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건이 과반 이상을 득표를 해서 중도 결집력이 높아지면 이렇게 올랐던 채권 금리들이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라고 한다면 금리 하락폭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ECB가 최근에 금리 인하한 효과는 희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에 ECB가 그동안의 디스인플레이션 반영을 하고 경기 회복세를 좀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에서는 시장 금리가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반면에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더 오른 나라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영향이 희석이 되는 이런 국면들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로존 전체가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국가별의 차별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은 다시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그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성향 정당의 영향력 확대가 됐고, 프랑스의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및 유럽 내 일부 취약국의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ECB의 금리 인하 효과가 희석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 영향이 희석되는 국면이 길어질수록 유로존 전체의 탄력적인 회복 기대가 후퇴되고 국가별로 차별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권희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ITM 반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마이테리스 이창민입니다. ITM 반도체 목표 주가를 기존 28,000원에서 36,000원으로 29%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하는 이유는 신규 전자담배 디바이스 출시로 인해서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17% 상향 조정한 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로 스마트폰 그리고 PMP 수요의 우상향 흐름을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48% 수준입니다. ITM 반도체 2분기 실적은 영업 적자 24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한데 적자 폭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신제품 매출 반영이 시작되고 국내 고객사 쪽으로도 신규 보호회로 공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를 스마트폰 부품업종 탑픽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출현으로 기존의 스마트폰과 보호회로 수요에 대한 전망을 좀 틀을 깨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M 반도체의 배터리 보호료인 PMP라는 아이템은 일반 보호료 대비 단가가 비싼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전력과 발열 관리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관련 부품의 모듈화를 통해서 부품의 실장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특장점이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AI를 활용하는 디바이스들이 직면한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전력 소모가 큰 거 그리고 발열 관리가 어렵다는 건데 PMP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PMP 채용에 미온적이었던 국내 고객사가 올해 처음으로 전격적인 채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ITM 반도체의 주가 상승 흐름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ITM 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기존 28,000원에서 36,000원으로 29%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TM 반도체는 그 신규 전자담배 디바이스 출시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7%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로 스마트폰 시장 확대 및 PMP의 수요의 우상향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 추정치도 상향을 했습니다. ITM 반도체를 스마트 부품업종 탑픽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진혜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우진엔텍 저희가 상장 대표 주간 업무를 맡았던 기업인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엔텍은 2013년 설립되어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보시면은 작년 기준 원전 매출이 62%, 화력발전 관련 매출이 37.2%를 구성을 하고 있고 주요 주주로는 주우진과 신팩 이렇게 두 주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진엔텍의 주요 체크 포인트는 우선 첫 번째로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정비 물량이 같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할 예정인데 이러한 원전 해체 시장이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원전 설비 규모는 26기 수준이지만 올해와 내년 중에 2기 그리고 2033년부터 34년 사이에 추가로 2기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서 지난 5월 말에 발표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7년에서 38년 사이에 상업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대형 원전 3기가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내 원전 설비의 증가는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리 원전 1호기의 해체 작업이 올해 5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 또한 2034년까지 해체가 진행될 예정에 있어서 원전 해체 관련 시장도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진엔텍이 1분기 매출액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말에 수주했던 한울 3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용역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고정비 레버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우진엔텍은 IPO 상장 관련 대표 업무 주관했다는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우진엔텍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정비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는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신규 시장 진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될 것이라는 그런 정혜정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ESG 브리프 주간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ESG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매크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선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선거 결과 최대 다수당은 중도 우파가 유지를 했지만 극우 정당의 의석이 기존 대비해서 좀 늘어난 반면에 녹색당은 의석이 줄어들면서 일각에서는 EU의 환경 관련 정책에 좀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로이터즈에 따르면은 이번 선거 결과가 EU의 기존 기후 정책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제 법적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 확충이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이미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 정책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친환경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관련 예상이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고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미래에 적용되는 신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U는 국내외로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는 EU와 일본이 수소 사업과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해조에 대한 데이터, 액화수조의 적재, 운송과 관련된 기술, 국제 무역에 대한 요구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EU와 일본 간의 수소 관련 사업 협력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서 EU는 유럽 내에서도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종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수소 부문에서 네 번째 공동이해 관계 프로젝트인 HY2 무브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빌리티와 운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9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11개 민간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고 최대 14억 유로의 공적 자금과 33억 유로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매크로 시장에서 그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현실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유럽 내에서 극우 정당의 의석이 기존 대비 13석의 의석을 추가 확보를 한 반면에 녹색당은 20석을 잃으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EU의 환경 관련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가 EU의 기존 기후 정책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지난 5년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후 정책을 반전시키는 어렵다는 분석이고, 반면에 미래 적용되는 신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운테크 한번 업데이트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한유건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운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운테크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간단하게 리뷰 드리면은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전방 산업의 투자 부진이랑 이제 발주 제한,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높은 고정비 영향으로 이제 실적 감소는 이제 불가피했습니다. 단기적으로 2분기에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연간 전체 실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상저하고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반등의 트리거로는 이제 신규 고객사 확보, 프로모션 제품 공급, 그리고 데모 프로젝트의 확대, 시장 침투율의 점진적인 확대로 인한 이제 볼륨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장비 쪽 업체로 이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향 포지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포지션 확대에 따른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수준까지 동등한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비중 매출 확대는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임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고요. 연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올해는 450억 수준, 25년 내년에는 600억 수준까지 매출 수준이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쪽의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시장 침투율은 매년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이제 주가 바텀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라운테크는 상장 대표 주관 업무 수행했다는 의무 발간 자료인데요. 1분기 매출액은 85억 원, 영업이익은 6천만 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전체 실적을 가늠해 본다면 상저 하고의 흐름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하반기 반등의 트리거는 신규 고객 수 확보에 따른 그런 프로모션 제품 공급, 그리고 두 번째는 데모 프로젝트 확대, 세 번째는 시장 침투율 확대에 따른 볼륨 증가 등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도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한유건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